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50학점 이상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올해 학사 편입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50학점 미만이다 라고 하면 올해 그냥 일반 편입으로 시험을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기쌤입니다. 오늘은 편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 두 가지 갈래길이 생기죠.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이제 편입을 처음 준비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길이 정말 좀 많이 다른 길이다 보니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이제 데이터가 쌓였겠죠.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편입을 준비할 때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사 편입이 유리하다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거나 하면 학사 편입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무조건 유리하다고 학사 편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의 지원 자격을 보면 일단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모두 4년제 대학교에 3학년으로 입학을 하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일반 편입의 지원 자격을 보면 4년제 대학교에 2학년까지 다녔던가 또는 전문대학교를 졸업했던가 또는 학점은행제로 80학점을 채워서 전문 학사를 취득했을 경우 또는 학사로 등록을 했는데 학교마다 65학점에서 71학점을 채우면 일반 편입으로 인정을 해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충족했을 때 일반 편입 지원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학사 편입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학사 편입은 4년제 대학교에 4학년을 마쳐야지 이제 졸업을 해야 학사 편입이 가능한 것이죠. 또는 학점은행제로는 140학점을 채워서 학사를 취득했을 때 이제 학사 편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원 자격 중에 어떤 게 더 까다로울까요? 당연히 학사가 더 까다롭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사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평균 점수대도 낮은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 좀 쉬운 전형인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아쉬운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편입은 점수대도 높고 경쟁률도 높은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의 점수대가 비슷하고 또는 경쟁률도 비슷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편입이 보통은 훨씬 더 많이 뽑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은 이 학교 같은 경우도 일반 편입 많이 뽑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일반 편입을 학사 편입보다 많이 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기준에서 무조건 학사 편입이 유리하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학교를 지원할 때 학사를 갖고 있으면 일반 편입으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두 가지 지원 자격이 모두 충족이 돼서 좀 더 유리하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걸 혼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제도에 대한 이해는 된 겁니다. 그럼 이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다음인데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을 선택할 때 학생마다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던져버리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 과연 학생마다 다 다른데 제각기 상황에서 일단 판단 기준 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판단 기준 선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가를 살펴보면 이제 전적대학교 학점이나 또는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50학점 이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냥 올해 80에서 90학점을 채워서 학사 편입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50학점 이상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올해 학사 편입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50학점 미만이다 라고 하면 올해 그냥 일반 편입으로 시험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왜 50학점이냐를 살펴보면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1년 이수 제한이 온라인 강의로 이수 제한이 42학점입니다. 42학점인데 여기서 이제 나머지 80학점까지 또는 90학점까지 총 36학점이나 46학점을 취득을 해야겠죠. 근데 독학사 시험과 매경 테스트 우수, 쌤이 취득한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는 쉽게 학점을 많이 취득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이 매경 테스트 우수는 18학점이라고 했죠. 그리고 독학사 같은 경우는 총 1단계로는 20학점, 2단계로는 30학점까지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6학점까지 취득을 하려면 독학사 한 4과목 정도, 그 다음 매경 테스트 자격증 하나 정도를 취득을 하면 이제 80에서 90학점은 1년 동안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내가 편입 공부에 집중을 하면서 이 학위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80학점과 90학점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어려운 자격증과 어려운 독학사 시험을 패스해야 됩니다. 3단계까지 패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그렇게 되면 이걸 가기 위해서는 편입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무리한 플랜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올해 안에 이 독학사 시험을 통해서 뭐 학사를 취득하고 내년까지 준비를 하는, 내년에 학사 편입을 보겠다 라는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올바른 계획이 아닙니다.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의 차이가 물론 있지만 이 1년을 버릴 만큼의 차이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를 살펴보면, 내가 50학점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올해 80에서 90학점을 채워서 이제 학사 편입을 보면 되는 거고요. 내가 50학점 미만이야. 50학점 미만이라고 하면 80학점까지 또는 한 100학점 정도까지 올해 내가 무난히 채울 수 있는 학점을 채우면서 일반 편입으로 시험을 1월 달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일반 편입으로 합격을 했어. 그러면 가면 됩니다. 그냥 합격한 학교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일반 편입에 떨어졌어. 그럼 그때 이제 온라인 강의라든지 좀 쉬운 시험들 하나 더 취득을 하면서 학사 요건을 만들어서 학사 편입을 하는 겁니다. 편입 준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의 기준점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 감으로 그냥 이게 편할 것 같아, 이게 쉬울 것 같아, 이런 것보다 내가 일반 편입으로 과연 해야 되는지 학사 편입으로 해야 되는지 그 기준점은 50학점이 기준이고, 그 50학점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내가 온라인 강의는 1년 이수 제한이 42학점이고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과 독학사를 봤을 때 무리하지 않는 선이 바로 50학점 선이다 라는 게 바로 창규쌤이 얘기해주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현재 학점은행제 제도 상에서 인정되는 자격증과 뭐 온라인 강의 이수 제한 등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예외적인 케이스가 한 2가지 정도가 존재합니다. 내가 군인이야. 현재 내가 군인이어서 뭐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 그러면 그냥 그 군대 내에서 학사를 취득을 합니다. 학사를 취득을 하면서 영어는 그냥 어휘 또는 문법 정도 공부를 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또는 내가 집이 많이 힘들어. 집이 많이 힘들어서 올해 일을 같이 해야 돼. 공부하면 어차피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한다면 그냥 올해 일하면서 학사 취득 과정을 밟아 나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2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이 50학점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 학점은행제, 즉 편입을 하게 될 때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의 기로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놓이게 됩니다. 근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50학점을 기준으로 내가 앞으로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이 내가 학위 취득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간을 전부 다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직접 경험으로 올바로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니 꼭 참고해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